오늘은 제가 직접 질문하기보다 우리 국민 패널들이 직접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책입니다.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 앞에 투명한 통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종이들이 많이 있죠. 노란색 종이와 민트색 종이들이 섞여 있는데 이 종이들에는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후보자에게 궁금한 질문들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섞여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정책인 만큼 후보자님께서는 첫 번째 시간에는 노란색 종이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후보님의 뽑기 운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께는 답변을 최대 3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 노란색 종이를 뽑고 그 안에 든 키워드와 같은 키워드를 들고 계신 국민 패널 분들께서 일어서셔서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하고 싶은 질문을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이재명 후보께서 뽑아주시죠. 노란색 종이를 뽑으셔야 합니다. 좀 떨리는데요. 떨리죠? 날카로운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청약이었습니다. 청약. 자, 청약을 선택한 우리 국민 패널분 누구시죠? 네,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데 마이크 좀 주시죠. 네, 일어서셔서 청약과 관련돼서 우리 김지혜 님께서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 자유롭게 던져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코로나 4단계 속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신혼부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분은 당연히 집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부는 저희들을 위해서 신혼 희망타운을 두고 일각에선 신혼 절망타운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는 청약 기준, 분양가도 현실과 동떨어지고 공급되는 주택들은 이미 시세를 좀 반영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좀 많이 거리가 좀 멀어지고 운이 좋아서 당첨돼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좀 쭉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나온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말도 없고 뭐 신혼 특공조차 이제 세 자녀는 무적, 두 자녀는 추첨, 한 자녀는 바늘구멍 이란 말도 있어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청약 제도가 일부 개선된 거는 저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다들 뭐 이제 최근에 청약을 넣어보시고 저도 오늘 어제 다 청약을 넣었는데 결국에는 무주택자로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고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으면서 외벌이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인데 이건 좀 현실과 좀 많이 멀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젊은 층의 출산율에 영향을 끼쳐서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거나 많이 미뤄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청약 점수 제도나 이런 공공주택 등을 개선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제 최근에 뭐 250만을 공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실거주지는 다 각기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공급을 하실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임대로만 전화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3분 안에 가급적이면 3분의 시간 지켜주시고 청약 제도를 손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앉아주시죠, 김지혜님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92년인가 청약 예금을 들었는데 엄청나게 오래됐죠. 한 30년 된 건데 저는 이제 한 두세 번 하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제 IMF 당시에 집을 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주택자가 돼가지고 이제 영영 당첨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이 분양을 받으려니까 무주택 기간, 가입 기간, 가족수 이런 데서 완전히 밀려가지고 사실 실제로 거의 기회가 없더라. 이제 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0% 범위 내에서 이제 추첨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전면적으로 다 바꾸게 되면 사실은 오랜 기간 이제 분양 기회를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득권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바꾸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급 내용 자체가 지금은 이제 부부가 자녀 둘을 데리고 사는 주택 기준으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청년들 또는 1인 가구용으로는 공급 내용도 매우 부족한 게 사실 문제여서 좀 조정할 필요는 있긴 한데 그게 그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청약 예금 또는 청약 저금 가입한 사람들 부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좀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신혼 때는 집을 분양받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가입해뒀었거든요. 왜냐하면 돈 벌어서 언젠가는 나 분양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살 수도 있다. 결국은 샀고요. 근데 지금은 사기도 어려워졌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분양을 받으면 분양 차익이 많아서 로또이긴 한데 경쟁률이 수백 대 1 이래서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 물량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작은 공급 기회를 누가 가질 것이냐도 중요한데 공급 기회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250만 가구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 통상적으로 이미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공급했던 물량보다 더 적은 물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는 원래 통상적으로 연간 민간 공공영역에서 이미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좀 더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100만 가구 정도는 최소한 고품질의 공공임대로 집을 사기 전에 또는 민간주택을 임대하기 전에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겠다. 임대든 아니면 뭐 그 토지 임대 주택 분양이든지. 그래서 공급 양을 좀 늘리고 공급의 내용도 좀 다양화하자. 예를 들면 면적도 좀 다양하게. 또 1인 가구용도 좀 만들고 또 지금 당장 현금 전액을 주고 사는 유형에다가 또 더하기 현재 확정된 가격에 일정 금리로 10년 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걸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누구나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공급량을 늘리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하게 3분의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실 때도 우리 국민 패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되도록 간략하게 해주시면 더 많은 질문의 기회를 여러분들께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를 이재명 후보께서 뽑아주시죠. 노란색 종입니다. 제가 질의응답을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봤는데 상당히 많이 떨리고 좀 이렇게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계신 듯해 보여요. 진짜예요. 예. 이거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성 채용 이 키워드를 선택한 국민 패널. 자, 옆에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아무튼 이거를 누가 좀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직업체험관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청소년들이 방황하면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좀 안타까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 사업에 잘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요. 최근 여경, 무용론 등 여성 채용에 대한 논란과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는 여성 채용에 대해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 좀 질문이 좀 분명하면 좋겠는데 여성 채용에서 차별이 있느냐? 약간 이게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너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요. 대개는 아마 여성 할당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채용이나 고용 문제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문제 같기도 하고 둘 다 포함한 것 같기도 한데 두 가지 다 제가 포함한다고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이제 남녀 간의 고용에서의 성차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고 또 승진에 있어서도 유리천정이 있다. 실제로 제가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을 하면서도 좀 간부진으로 승진시킬 자원 중에 여성들 좀 늘려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차별적 구조가 너무 고착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 데서도 예를 들면 양육 부담 때문에 다시 복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결혼하면 요즘은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있는데 퇴직을 사실상 강요한다든지 이런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성간 차별을 완화해서 성평등을 이뤄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고요. 다만 이제 청년 세대들 간에 이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할당제를 두고 이게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여성 할당제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서는 여성이 워낙 적으니까 이제 여성 할당제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취업이나 경쟁에 있어서는 대개 성할당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성이 70%를 못 넘은 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건 여성만 할당을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시험이나 뭐 아니면 교사 시험 또는 공공기관 시험에서 남자들이 너무 여성들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남성들이 할당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체력 검정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여성들이 할당제 혜택을 또 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게 그 최근에 할당제를 두고 사실 논란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지방 할당, 지방 인재 할당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이 좀 많기도 합니다. 또 성할당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게 공정하냐라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공정한 게 정말로 진짜 공정하냐? 제가 며칠 전에 마이크 샌들 교수하고 이제 논쟁했던 게 주로 이 내용이죠. 형식적으로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런데 왜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느냐 하면 기회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아까 그 주택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고도성장 사회를 살면서 기회를 많이 누렸고 각자 많은 성취들을 이뤄냈는데 불공정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그 불공정이 저성장을 불러왔고 소위 양극화가 저성장을 불러오면서 기회 총량이 줄어들어서 우리 예. 청년 세대들은 후보님 네. 3분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조금만요. 청년 세대들은 경쟁이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기존 기성 세대들은 경쟁을 해서 밀리더라도 둥지에서 떨어지지는 않고 둥지 바깥으로 밀리는 정도였는데 지금 아예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격렬해졌다. 할당제에 대한 의견도 많이 달라지고 또 성간 이 대결도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건 청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 세대의 책임 문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빨리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이어서 빨리빨리 뽑아야 되겠군요. 빨리빨리 네, 뽑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기회를 되도록 많은 우리 국민 패널분들에게 점점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네. 네, 누구시죠? 예,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강호라고 합니다. 네. 네, 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좀 제 생각에는 언론이나 이게 정치인들이 좀 대기업이나 공공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고용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럼 저 같은 좀 취준생들이 좀 중소기업에 아마 들어갈 확률이 그럼 더 높겠죠. 그런데 또 요즘 청년들이 또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말도 있어요. 좀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임금도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 요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양극화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경제의 허리를 중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어떻게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질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시켜서 이렇게 해나가실 수 있을지 그 정책 구상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강호 씨가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수출 대기업들은 이제 경제 총량을 늘리는 데는 유용한데 고용 증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결국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면
사실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일자리. 근데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면 일자리 문제를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들이 서로 공존하는 상생하는 관계면 중소기업들도 여력이 생겨나고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인재를 써야 하고 좋은 인재를 쓰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취업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대기업과의 수직 계열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듣는 예를 들면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또는 뭐 단가 후려치기라고 불려지는 이런 경영 성과를 대기업들, 상위 기업들이 뺏어가는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너무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다. 즉 힘의 불균형 때문에 중소기업이 좋은 인재를 좋은 조건으로 채용하려도 여력이 없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화두로 얘기하는 것 중에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성장의 길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힘의 균형을 회복해서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영 성과, 기업 혁신의 성과를 자기들이 취득하게 하면 중소기업의 여력이 생기고 그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키워드 연이어서 뽑아주시죠.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노란색. 역시 후보자께는 3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분 넘었나요? 3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했습니다. 예, 짧게 하시면 기회가 많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분 때문에 점점 어려운 기죠. 왜 이렇지? 청년과 노인. 청년과 노인. 질문 주시죠. 네, 마이크 옆에서 주시면 돼요. 두 번의 기회가 간 건가요? 네, 저 폭발하네요 오늘. 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사업에서 많은 종사를 해봤습니다. 전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했었고요. 네. 네, 대전에서는 청년 지역 창출 일자리 사업에서 전담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하고 노인이 같이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역 사회에서 공생 관계를 위해서는 저는 청년하고 노인이 같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네.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하거나 이제 은퇴한 사람들은 요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은데 뭔가 사회 기여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노하우,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죠. 이 둘을 매칭시켜주면 이제 은퇴한 어르신들은 봉사할 기회를 얻고 약간의 수입도 생기겠죠. 청년들은 아주 유용한 멘토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또는 청년들의 활동에 이제 은퇴한 전문가들이 연결해서 멘토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김수선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걸 많이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이제는 아마 한 번 정도 네. 더 질문의 기회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자, 노란색 좀 섞어주시죠, 후보님. 노란색이 많이 남았는데요? 네, 섞어주시죠. 잠시 후에 또 이 키워드 토크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제 전공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이거 뭐 저희가 짠 건 아닌데 네. 기본소득이 나와주네요. 질문 주시죠. 근데 이게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뒤에다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 홍정택입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께서 대학생들에게는 연 200만 원 그리고 다른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이제 돈을 주시겠다는 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 주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분쟁을 통해서 겨우겨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단지 이제 어떤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 조정 그리고 토지 이익 그 부담제 그리고 국토 보유세 등을 통해서 과연 이룰 수 있을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네. 또한 사실 해외 선례 중에서 이 기본소득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특별히 없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고집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매우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빌 게이츠 그다음에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유명한 사람들이죠. 테슬라, 뭐 페이스북 이런 성공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CEO들이죠. 이분들의 특징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보면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 때문이죠.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은 공급 초과 시대, 수요 부족 시대,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럴 경우에 소득을 대체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되고요. 대동법을 우리가 그 조세제도 개혁을 했는데 그 100년 걸렸습니다. 의료보험제도 도입해가지고 지금 40년 됐거든요. 지금 계속 보완 중이잖아요. 기본소득제도도 언젠간 해야 될 제도라는 걸 사람들은 인정은 하는데 지금 당장 무슨 돈으로 이게 이제 문제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단계적 순차적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도의 효율을 증명해 가면서 국민의 합의를 얻어가면서 하자. 이미 기본소득은 도입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동소득이 기본소득이에요. 부분 기본소득이죠. 아동들에게만 차별 없이 10만 원씩 매달 기본소득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노인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20만 원씩 약속을 어겼죠. 일부만 지급하는 걸로. 원래 계획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노인 기본소득. 저는 이제 우리가 경제력도 좀 나아지고 했으니까 이제 청년 기본소득 소액으로 도입해 보자. 그런 건 일반 예산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얼마 들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올해 예산이 600조인데 그런 정도 몇 조 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거. 해외 사례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아주 모범적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위스의 탄소소득제입니다. 탄소세금제입니다. 탄소세.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되는 건 아시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몇 년 이내에 해외 수출이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탄소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할당? 이거 불가능합니다. 탄소세를 부과해서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겠죠. 시민들의 그 물가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탄소세로 걷어들인 거에 65%는 전 국민에게, 35%는 저탄소 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에 지원한다. 이게 스위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유용하게 잘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냥 탄소세만 부과하면 저항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 중에 우리가 토지세도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데 저항이 많잖아요. 토지세를 올리거든 건 다 100% 돌려드리겠다. 라고 하면 저항이 줄어들겠죠. 필요한 정책을 할 때 국민들의 동의를 올리기 위해서 전액 국민에게 되돌려드린다. 그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본소득이죠. 문제는 이거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예. 네. 네. 그래서 합의를 얻어가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논의해서 가보자.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3분이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아까 후보자님의 저축해 놓은 게 좀 있죠. 예, 후보자님의 또 기본 소득이기 때문에 몇 초 더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후보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토크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준비된 키워드가 많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네, 네.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뽑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키워드들이 많았는데 네. 후보자님께서 곤란해하실 만한 그거를 또 다 잘 피해가지고 그런가요? 마지막 기본소득까지 뽑아서 네. 오늘 뽑기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키워드 토크 2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